이 사진이 바로 17살 때 나중에 진짜 카이스트를 설립할 때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하고 찍은 거이자 다짐하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퓨처 셀프라는 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한국에서는 올해 8월에 출간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이 책을 쓰신 저자는 자기계발 분야의 파워 블로거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벤저민 하디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미래의 나를 적용하는 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팟캐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도약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아마존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2015년 10월 4일, 그러니까 8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당시에 17살의 지미 도널드슨이라는 미국의 11학년짜리 학생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친구는 3년 전부터 게임 해설이나 다른 유명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유튜브로 제작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이날만큼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이날 이 지미는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말하는 것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각각 6개월 후,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공개가 되도록 예약 설정을 합니다. 첫 번째 영상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순간 내 채널의 구독자는 8,000명이고 총 조회수가 180만 건을 기록하고 있어. 그러니 이 영상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수치랑 비교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그때도 매일 업로드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구독자가 적어도 15,000명은 되었으면 해. 그게 내가 원하는 6개월 후의 내 미래의 모습이야. 6개월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지민은 그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자신의 미래의 영상이 공개됐을 때는 구독자가 2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채널명을 미스터 비스트라고 짓습니다. 자, 2020년 10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영상이 공개될 때 그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튜브 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의 구독자는 4천만 명이 넘었고 연간 수익이 1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20년 10월 4일에 그러니까 5년 후 미래의 자신에게 얘기하는 영상이 공개되는데요. 안녕, 5년 후의 지미야. 나는 지금 고등학생이야. 그런데 이 영상을 볼 때 너는 대학을 졸업했겠지? 와, 이 녀석 근사한데? 내가 이 영상을 볼 때 구독자가 100만 명이 안 된다면 나는 실패한 거야. 나는 100만 명의 구독자를 만들고 싶어. 그래, 나는 100만 명의 구독자를 만들겠어.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쯤에 그러니까 이 영상이 나오고 1년이 지나고 나서 구독자가 8,200만 명을 넘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확인한 미스터 비스트의 구독자는 2억 500만 명이 넘습니다. 자신의 미래의 나를 찍은 이후에 8년 만에 이룬 실적입니다. 참신한 기획력, 그리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기부도 많이 하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거로 유명하고 또 우리나라의 오징어 게임의 실사판으로도 유명하고요. 자, 이 책은 이렇게 전 세계 1위의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 지미 도널드슨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책은 그 미래의 자신을 그리면서 꿈꾸는 그 모습 그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2009년에 생애 처음으로 자기계발서를 냈습니다. 내 심장은 멈추지 않는 엔진이다라고 지금 좀 생각해보면 좀 창피한 제목인데요. 이 책이 나와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추천도서가 되면서 조금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당시 우리나라에 나와 있던 자기계발서 책을 약 100권을 넘게 읽었습니다. 제가 책 쓰는 비법에 대해서 제 유튜브 채널에도 밝혔는데요. 책을 쓰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책을 한 100권 정도 읽으면 된다라고 제가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는데 그게 제 자전적 이야기, 저의 노하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당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자기계발서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 효시가 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불을 만드는 법칙, 그것이 비밀이다라고 해서 시크릿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그때 알려진 게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면 실제로 그것이 끌어당겨서 온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퓨처 셀프의 책 내용도 새로울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좀 다른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전에는요, 약간 인문학적인 그런 자기계발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양자역학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미신같이 여겨졌던 일들이 하나씩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양자역학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원자를 더 쪼개면 양성자, 중성자, 소미립자가 되는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소미립자가 발견이 되면서 물리학은 또 다른 지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자 물리학은 워낙 어렵고 아직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양자 물리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이해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직도 밝혀야 할 미지의 내용이 너무 많고 미스테리하고 신비한 세계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양자 물리학의 대표적인 실험이 이중슬릿 실험입니다. 과연 이 소립자인 양자가 파동이냐 입자냐를 두고 많은 설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슬릿에다가 전자총으로 전자를 쏩니다. 그랬더니 파동 형태를 보이는 겁니다. 몇 번을 쏴도 파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파동이구나 하고 어떻게 파동을 형성하는지 관찰을 했더니 이제는 파동이 아니라 입자로 두 줄이 선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입자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보지 않으면 파동인데 사람이 관찰을 시작하면 입자 형태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많은 실험했는데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중슬릿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거는 에너지인 거고요. 입자라는 거는 물질이라는 건데 결국은 사람의 생명이든 물체든 양자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 소밀입자가 때로는 에너지이기도 하고 때로는 입자라는 거죠. 그게 물리학에서 혼돈을 주면서 충격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의식, 이 생각은 과연 뭘까요? 이 생각도 입자일까요? 아니면 에너지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의사인 리네 페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986년에 아주 획기적인 실험을 합니다. 이게 무작위로 움직이는 로봇, 오늘날로 치면 로봇 청소기 같은 갓 태어난 병아리를 이 로봇과 함께 일정 시간을 둡니다. 그러면 이 병아리는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본 사물을 자신의 어미라고 생각한답니다. 이거를 각인 효과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임프린팅이라고 합니다. 각인된 병아리를 한쪽 사각 틀에 놔둡니다. 병아리가 있는 쪽에 열어놓고 이 무작위 활동 로봇을 둡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 로봇이 병아리가 있는 쪽으로 2.5배 이상 오래 머무르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각인되지 않은 그냥 일반 병아리를 둡니다. 일반 병아리를 두니까 로봇이 그냥 무작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1994년에 이 페크는 업그레이드된 실험을 합니다. 바로 각인된 병아리가 아니라 15마리의 병아리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이때 로봇 위에 촛불을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을 어둡게 합니다. 로봇 촛불이 유일한 이제 빛인 거죠. 근데 병아리들은 낮 동안에 어둠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 로봇을 놔뒀더니 이 로봇이 병아리가 있는 쪽으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있는 상태, 없는 상태를 각각 80번, 100번 반복합니다. 그랬더니 무려 71% 이상이 병아리가 있는 쪽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001년에 페크는 또 다른 실험을 합니다. 이 로봇의 움직임을 명령하는 이걸 난수생성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무작위로 움직이는 이 로봇의 두뇌인 거죠. 이 난수생성기를 23km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23km가 떨어진 상태에서도 똑같은 병아리 실험을 했더니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더 신기한 결과가 나옵니다. 병아리가 있는 쪽으로 촛불 로봇이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염력인 거죠. 이 작은 미물, 병아리 의식으로 내는 아주 미약한 그 파동의 에너지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만들어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퓨처 셀프, 즉 미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책에는 조언과 실제적인 행동 강령 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 닿은 것이 미래의 나를 위해서 실패에 투자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배울 때 엄청 어렵죠. 한 번에 되는 경우가 없죠. 가령 김연아 선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3회전 점프 연습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걸 자기 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번에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얼음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겠습니까?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결국 그 실패를 투자하면서 그거를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또 무도에 대한 얘기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합기도나 유도를 배울 때 자기보다 수준이 훨씬 높아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 훈련과 연습을 한 사람의 수준이 훨씬 더 빨리 발전한다고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 실패를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쩌면 오늘의 저도 이 퓨처 셀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 소개란에 나와 있지만 현재 22년째 교육사업가의 길을 걷고 있고요. 제 회사 이름은 이카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카이스라는 이름이 제가 17살에 지은 이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6.25 때 3살이었는데요. 부산으로 피난 가는 길에 인근에서 폭격이 터져서 폭탄가스가 눈에 들어가서 3살 때 두 눈을 잃으신 시각장애자십니다. 그래서 생업으로 안마사가 되셨고요. 저는 가난한 시각장애 안마사집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원조해주는 돈으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사춘기 때 그 집을 벗어나고 싶어서 시각장애인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과 단칸방에 사는 것이 싫어서 이 집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너무 싫었거든요. 그러다가 17살이 되던 해에 제가 그런 마음을 먹은 것을 마음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옛날 이름 기업에 아버지의 부끄러웠던 안마원 이름 신진을 붙여서 그래, 내가 이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나를 길러준 맹인 아버지,
그리고 맹인 안마사들의 고마움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어진 이름이 KYSS. 이게 카이스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17살에 고무지게로 도장을 파서 모든 책에 도장을 찍으면서 난 나중에 커서 카이스라는 회사를 세울 거다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친구들이 네가 무슨 사업을 하냐라고 비웃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이 카이스를 설립을 해서 여기까지 오고 교육사업가로서 또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17살 때 카이스라는 꿈을 꾸고 제 동생에게 찍으라고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나중에 진짜 카이스를 설립할 때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하고 찍은 거이자 제 스스로 이 꿈을 꾸기 위해서 늘 마음속에 다짐하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저의 퓨처 셀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이 카이스의 사업가로서 수많은 실패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꿈이 있습니다. 이 카이스가 좋은 기업으로 성장해서 우리나라에 좋은 역할을 하는 기업,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이 되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퓨처 셀프라는 책을 들고 나온 것도 저 역시도 그런 삶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수많은 실패에 고통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시는 분들도 자신의 미래의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꾸준히 꿈을 키우시고 실패에 투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자, 여러분의 6개월, 1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미래의 모습을 그리십니까? 지금부터 자신의 미래와 진실하게 이야기하시고 영상을 찍어 놓으시거나 일기를 쓰시면서 미래의 나를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요?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진짜 좋은 기운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